우리의 수명이 유전자에 의해 얼마나 정해져 있고 또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요? 한때 우리는 건강과 장수의 비밀이 대부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선천적 요인이 7할, 후천적 노력이 3할이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해묵은 믿음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고자 합니다. 최신 연구들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의 90%가 유전자가 아닌 우리 자신의 선택과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깊고 흥미로운 지식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가치 있는 통찰을 준다고 느껴지신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이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나누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미래의 지혜를 놓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전자의 힘이 10%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유전자 탓이라며 체념할 필요가 없다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특정 질병에 대한 유전적 소인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삶을 향한 노력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좋지 않은 유전자를 가졌더라도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그 발현을 억제하고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어떤 분이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며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도 관리하며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 몸은 이 모양일까? 그때 한 현명한 의사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그토록 노력하셨기에 지금 그 정도라도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그 노력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에 처해 계셨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노화의 속도나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단 하나의 유전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유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 위에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작용하는 것이죠. 그러니 묵묵히 마치 소가 밭을 갈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건강 비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75세라는 나이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75세까지는 소식하고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는 등 몸을 가볍게 하는 식습관이 건강 장수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75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은 큰 변화를 겪으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건강 전략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75세는 우리 몸이 본격적인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는 오히려 몸을 가볍게 하는 것보다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근육이 급격히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특히 양질의 고기를 충분히 먹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노인 의학 전문가들이 노인이 되면 쇠고기를 많이 씹어라. 그것이 치매를 예방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바뀌면 건강 문제의 답안지도 바뀌는 법입니다. 75세 이후에는 근력 운동과 함께 우리 몸의 근육을 적극적으로 생성하는 아나볼릭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핵심 과제가 됩니다. 이러한 후천적 노력의 중요성은 보통 90대 초중반까지 이어집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100세를 넘어 110세까지 향하는 길은 솔직히 말해 유전자의 영역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110세가 아니라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유전자 앞에서 주눅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90%라는 거대한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100세 시대라는 말을 쉽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이 평균적으로 100세까지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선진국들의 평균 수명 증가 속도는 점차 느려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젊은 세대의 건강 악화로 평균 수명이 줄어드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오려면 의학의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개인 맞춤형 예방치료가 보편화되고 아주 초기 단계부터 질병을 관리하는 시대가 온다면 일부는 더 쉽게 100세에 도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의 건강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제공되는 기내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을에 설탕이 가득 든 콜라나 과일 주스를 받게 됩니다. 물이나 제로 콜라는 특별히 요청해야만 마실 수 있죠. 사실상 건강에 해로운 음료가 기본 선택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환경부터 바꾸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행기라는 좁은 공간에서 굳이 건강하지 않은 식사를 해야 할까요? 과거 1960년대에는 항공사들이 더 좋은 기내식으로 서비스 경쟁을 벌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와 경제 위기, 그리고 9.11 테러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항공사들은 비용 절감에 내몰렸고 기내식의 질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영양 성분은 고사하고 음식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의 기내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는 비단 항공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식품회사들이 더 건강하게 만들었더니 소비자들이 외면했다고 말합니다. 가장 자극적이고 건강에 해로운 메뉴가 가장 인기가 많다는 것이죠. 결국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소비자들의 요구와 선택이 바뀌어야 합니다. 병원 식당에서조차 탄수화물밥에 탄수화물 반찬이 가장 인기 있는 메뉴라는 현실은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건강의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는 강력한 새로운 조력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특히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입니다. 잘만 활용한다면 AI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달 동안 체지방 4kg을 감량하고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식단과 운동 계획을 짜줘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AI는 최신 논문까지 참고하여 거대 영양소의 비율과 운동 프로그램을 제안해줍니다. 물론 AI가 제안한 숫자나 정보는 반드시 다른 경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교차 검증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AI는 종종 숫자를 틀리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의 진정한 강점은 전체적인 계획의 뼈대를 짜고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영어권 자료에만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독일, 러시아,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건강 및 운동 관련 노하우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악기 연습이나 외국어 공부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AI는 훌륭한 보조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AI는 유료 영상 판독에서도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자의 MRI 사진 한 장을 보고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짠 것과 거의 차이가 없는 재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복잡한 혈액 검사 결과를 입력하면 마치 경험 많은 내과 의사처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죠.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하지만 의사를 만나기 전 궁금한 점을 정리하거나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건강한 삶을 꿈꾸는 여러분께 3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단 한 번이라도 최상의 컨디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나쁜 생활 습관을 끊고 몸이 정화되었을 때 내가 맑아지고 세상이 흑백에서 총천연색으로 보이는 듯한 놀라운 감각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행복감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느끼는 예민한 감수성으로 되살아납니다. 이 좋은 경험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둘째, 절대로 무리하지 마십시오.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액상과당 음료수를 끊는 것, 술을 줄이는 것, 잠을 조금 더 자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시작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성공이 쌓여 거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건강에 대한 조언을 엄마의 잔소리처럼 여기지 말고 수십 년 뒤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나 자신에 대한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억지로 몸을 쥐어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위대한 결과물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기에 가장 우리의 수명이 유전자에 의해 얼마나 정해져 있고 또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요? 한때 우리는 건강과 장수의 비밀이 대부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선천적 요인이 7할, 후천적 노력이 3할이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해묵은 믿음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고자 합니다. 최신 연구들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의 90%가 유전자가 아닌 우리 자신의 선택과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깊고 흥미로운 지식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가치 있는 통찰을 준다고 느껴지신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이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나누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미래의 지혜를 놓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전자의 힘이 10%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유전자 탓이라며 체념할 필요가 없다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특정 질병에 대한 유전적 소인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삶을 향한 노력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좋지 않은 유전자를 가졌더라도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그 발현을 억제하고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어떤 분이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며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도 관리하며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 몸은 이 모양일까? 그때 한 현명한 의사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그토록 노력하셨기에 지금 그 정도라도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그 노력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에 처해 계셨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노화의 속도나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단 하나의 유전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유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 위에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작용하는 것이죠. 그러니 묵묵히 마치 소가 밭을 갈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건강 비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75세라는 나이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75세까지는 소식하고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는 등 몸을 가볍게 하는 식습관이 건강 장수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75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은 큰 변화를 겪으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건강 전략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75세는 우리 몸이 본격적인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는 오히려 몸을 가볍게 하는 것보다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근육이 급격히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특히 양질의 고기를 충분히 먹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노인 의학 전문가들이 노인이 되면 쇠고기를 많이 씹어라. 그것이 치매를 예방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바뀌면 건강 문제의 답안지도 바뀌는 법입니다. 75세 이후에는 근력 운동과 함께 우리 몸의 근육을 적극적으로 생성하는 아나볼릭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핵심 과제가 됩니다. 이러한 후천적 노력의 중요성은 보통 90대 초중반까지 이어집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100세를 넘어 110세까지 향하는 길은 솔직히 말해 유전자의 영역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110세가 아니라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유전자 앞에서 주눅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90%라는 거대한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100세 시대라는 말을 쉽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이 평균적으로 100세까지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선진국들의 평균 수명 증가 속도는 점차 느려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젊은 세대의 건강 악화로 평균 수명이 줄어드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오려면 의학의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개인 맞춤형 예방치료가 보편화되고 아주 초기 단계부터 질병을 관리하는 시대가 온다면 일부는 더 쉽게 100세에 도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의 건강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제공되는 기내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을에 설탕이 가득 든 콜라나 과일 주스를 받게 됩니다. 물이나 제로 콜라는 특별히 요청해야만 마실 수 있죠. 사실상 건강에 해로운 음료가 기본 선택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환경부터 바꾸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행기라는 좁은 공간에서 굳이 건강하지 않은 식사를 해야 할까요? 과거 1960년대에는 항공사들이 더 좋은 기내식으로 서비스 경쟁을 벌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와 경제 위기, 그리고 9.11 테러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항공사들은 비용 절감에 내몰렸고 기내식의 질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영양 성분은 고사하고 음식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의 기내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는 비단 항공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식품회사들이 더 건강하게 만들었더니 소비자들이 외면했다고 말합니다. 가장 자극적이고 건강에 해로운 메뉴가 가장 인기가 많다는 것이죠. 결국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소비자들의 요구와 선택이 바뀌어야 합니다. 병원 식당에서조차 탄수화물 밥에 탄수화물 반찬이 가장 인기 있는 메뉴라는 현실은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건강의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는 강력한 새로운 조력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특히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입니다. 잘만 활용한다면 AI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달 동안 체지방 4kg을 감량하고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식단과 운동 계획을 짜줘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AI는 최신 논문까지 참고하여 거대 영양소의 비율과 운동 프로그램을 제안해줍니다. 물론 AI가 제안한 숫자나 정보는
반드시 다른 경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교차 검증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AI는 종종 숫자를 틀리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의 진정한 강점은 전체적인 계획의 뼈대를 짜고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영어권 자료에만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독일, 러시아,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건강 및 운동 관련 노하우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악기 연습이나 외국어 공부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AI는 훌륭한 보조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AI는 유료 영상 판독에서도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자의 MRI 사진 한 장을 보고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짠 것과 거의 차이가 없는 재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복잡한 혈액 검사 결과를 입력하면 마치 경험 많은 내과 의사처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죠.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하지만 의사를 만나기 전 궁금한 점을 정리하거나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건강한 삶을 꿈꾸는 여러분께 3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단 한 번이라도 최상의 컨디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나쁜 생활 습관을 끊고 몸이 정화되었을 때 내가 맑아지고 세상이 흑백에서 총천연색으로 보이는 듯한 놀라운 감각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행복감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느끼는 예민한 감수성으로 되살아납니다. 이 좋은 경험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둘째, 절대로 무리하지 마십시오.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액상과당 음료수를 끊는 것, 술을 줄이는 것, 잠을 조금 더 자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시작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성공이 쌓여 거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건강에 대한 조언을 엄마의 잔소리처럼 여기지 말고 수십 년 뒤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나 자신에 대한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억지로 몸을 쥐어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위대한 결과물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기에 가장 우리의 수명이 유전자에 의해 얼마나 정해져 있고 또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요? 한때 우리는 건강과 장수의 비밀이 대부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선천적 요인이 7할, 후천적 노력이 3할이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해묵은 믿음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고자 합니다. 최신 연구들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의 90%가 유전자가 아닌 우리 자신의 선택과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깊고 흥미로운 지식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가치 있는 통찰을 준다고 느껴지신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이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나누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미래의 지혜를 놓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전자의 힘이 10%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유전자 탓이라며 체념할 필요가 없다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특정 질병에 대한 유전적 소인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삶을 향한 노력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좋지 않은 유전자를 가졌더라도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그 발현을 억제하고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어떤 분이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며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도 관리하며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 몸은 이 모양일까? 그때 한 현명한 의사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그토록 노력하셨기에 지금 그 정도라도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그 노력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에 처해 계셨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노화의 속도나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단 하나의 유전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유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 위에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작용하는 것이죠. 그러니 묵묵히 마치 소가 밭을 갈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건강 비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75세라는 나이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75세까지는 소식하고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는 등 몸을 가볍게 하는 식습관이 건강 장수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75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은 큰 변화를 겪으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건강 전략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75세는 우리 몸이 본격적인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는 오히려 몸을 가볍게 하는 것보다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근육이 급격히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특히 양질의 고기를 충분히 먹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노인 의학 전문가들이 노인이 되면 쇠고기를 많이 씹어라. 그것이 치매를 예방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바뀌면 건강 문제의 답안지도 바뀌는 법입니다. 75세 이후에는 근력 운동과 함께 우리 몸의 근육을 적극적으로 생성하는 아나볼릭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핵심 과제가 됩니다. 이러한 후천적 노력의 중요성은 보통 90대 초중반까지 이어집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100세를 넘어 110세까지 향하는 길은 솔직히 말해 유전자의 영역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110세가 아니라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유전자 앞에서 주눅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90%라는 거대한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100세 시대라는 말을 쉽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이 평균적으로 100세까지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선진국들의 평균 수명 증가 속도는 점차 느려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젊은 세대의 건강 악화로 평균 수명이 줄어드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오려면 의학의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개인 맞춤형 예방치료가 보편화되고 아주 초기 단계부터 질병을 관리하는 시대가 온다면 일부는 더 쉽게 100세에 도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의 건강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제공되는 기내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을에 설탕이 가득 든 콜라나 과일 주스를 받게 됩니다. 물이나 제로 콜라는 특별히 요청해야만 마실 수 있죠. 사실상 건강에 해로운 음료가 기본 선택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환경부터 바꾸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행기라는 좁은 공간에서 굳이 건강하지 않은 식사를 해야 할까요? 과거 1960년대에는 항공사들이 더 좋은 기내식으로 서비스 경쟁을 벌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와 경제 위기, 그리고 9.11 테러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항공사들은 비용 절감에 내몰렸고 기내식의 질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영양 성분은 고사하고 음식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의 기내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는 비단 항공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식품회사들이 더 건강하게 만들었더니 소비자들이 외면했다고 말합니다. 가장 자극적이고 건강에 해로운 메뉴가 가장 인기가 많다는 것이죠. 결국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소비자들의 요구와 선택이 바뀌어야 합니다. 병원 식당에서조차 탄수화물밥에 탄수화물 반찬이 가장 인기 있는 메뉴라는 현실은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건강의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는 강력한 새로운 조력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특히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입니다. 잘만 활용한다면 AI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달 동안 체지방 4kg을 감량하고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식단과 운동 계획을 짜줘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AI는 최신 논문까지 참고하여 거대 영양소의 비율과 운동 프로그램을 제안해줍니다. 물론 AI가 제안한 숫자나 정보는 반드시 다른 경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교차 검증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AI는 종종 숫자를 틀리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의 진정한 강점은 전체적인 계획의 뼈대를 짜고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영어권 자료에만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독일, 러시아,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건강 및 운동 관련 노하우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악기 연습이나 외국어 공부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AI는 훌륭한 보조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AI는 유료 영상 판독에서도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자의 MRI 사진 한 장을 보고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짠 것과 거의 차이가 없는 재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복잡한 혈액 검사 결과를 입력하면 마치 경험 많은 내과 의사처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죠.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하지만 의사를 만나기 전 궁금한 점을 정리하거나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건강한 삶을 꿈꾸는 여러분께 3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단 한 번이라도 최상의 컨디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나쁜 생활 습관을 끊고 몸이 정화되었을 때 내가 맑아지고 세상이 흑백에서 총천연색으로 보이는 듯한 놀라운 감각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행복감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느끼는 예민한 감수성으로 되살아납니다. 이 좋은 경험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둘째, 절대로 무리하지 마십시오.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액상과당 음료수를 끊는 것, 술을 줄이는 것, 잠을 조금 더 자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시작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성공이 쌓여 거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건강에 대한 조언을 엄마의 잔소리처럼 여기지 말고 수십 년 뒤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나 자신에 대한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억지로 몸을 쥐어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위대한 결과물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기에 가장 우리의 수명이 유전자에 의해 얼마나 정해져 있고 또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요? 한때 우리는 건강과 장수의 비밀이 대부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선천적 요인이 7할, 후천적 노력이 3할이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해묵은 믿음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고자 합니다. 최신 연구들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의 90%가 유전자가 아닌 우리 자신의 선택과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깊고 흥미로운 지식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가치 있는 통찰을 준다고 느껴지신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이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나누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미래의 지혜를 놓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전자의 힘이 10%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유전자 탓이라며 체념할 필요가 없다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특정 질병에 대한 유전적 소인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삶을 향한 노력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좋지 않은 유전자를 가졌더라도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그 발현을 억제하고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어떤 분이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며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도 관리하며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 몸은 이 모양일까? 그때 한 현명한 의사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그토록 노력하셨기에 지금 그 정도라도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그 노력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에 처해 계셨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노화의 속도나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단 하나의 유전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유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 위에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작용하는 것이죠. 그러니 묵묵히 마치 소가 밭을 갈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건강 비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75세라는 나이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75세까지는 소식하고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는 등 몸을 가볍게 하는 식습관이 건강 장수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75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은 큰 변화를 겪으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건강 전략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75세는 우리 몸이 본격적인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는 오히려 몸을 가볍게 하는 것보다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근육이 급격히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특히 양질의 고기를 충분히 먹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노인 의학 전문가들이 노인이 되면 쇠고기를 많이 씹어라. 그것이 치매를 예방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바뀌면 건강 문제의 답안지도 바뀌는 법입니다. 75세 이후에는 근력 운동과 함께 우리 몸의 근육을 적극적으로 생성하는 아나볼릭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핵심 과제가 됩니다. 이러한 후천적 노력의 중요성은 보통 90대 초중반까지 이어집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100세를 넘어 110세까지 향하는 길은 솔직히 말해 유전자의 영역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110세가 아니라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유전자 앞에서 주눅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90%라는 거대한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100세 시대라는 말을 쉽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이 평균적으로 100세까지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선진국들의 평균 수명 증가 속도는 점차 느려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젊은 세대의 건강 악화로 평균 수명이 줄어드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오려면 의학의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개인 맞춤형 예방치료가 보편화되고 아주 초기 단계부터 질병을 관리하는 시대가 온다면 일부는 더 쉽게 100세에 도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의 건강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제공되는 기내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을에 설탕이 가득 든 콜라나 과일 주스를 받게 됩니다. 물이나 제로 콜라는 특별히 요청해야만 마실 수 있죠. 사실상 건강에 해로운 음료가 기본 선택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환경부터 바꾸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행기라는 좁은 공간에서 굳이 건강하지 않은 식사를 해야 할까요? 과거 1960년대에는 항공사들이 더 좋은 기내식으로 서비스 경쟁을 벌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와 경제 위기, 그리고 9.11 테러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항공사들은 비용 절감에 내몰렸고 기내식의 질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영양 성분은 고사하고 음식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의 기내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는 비단 항공 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식품 회사들이 더 건강하게 만들었더니 소비자들이 외면했다고 말합니다. 가장 자극적이고 건강에 해로운 메뉴가 가장 인기가 많다는 것이죠. 결국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소비자들의 요구와 선택이 바뀌어야 합니다. 병원 식당에서조차 탄수화물 밥에 탄수화물 반찬이 가장 인기 있는 메뉴라는 현실은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건강의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는 강력한 새로운 조력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특히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입니다. 잘만 활용한다면 AI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달 동안 체지방 4kg을 감량하고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식단과 운동 계획을 짜줘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AI는 최신 논문까지 참고하여 거대 영양소의 비율과 운동 프로그램을 제안해줍니다. 물론 AI가 제안한 숫자나 정보는 반드시 다른 경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교차 검증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AI는 종종 숫자를 틀리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의 진정한 강점은 전체적인 계획의 뼈대를 짜고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영어권 자료에만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독일, 러시아,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건강 및 운동 관련 노하우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악기 연습이나 외국어 공부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AI는 훌륭한 보조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AI는 유료 영상 판독에서도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자의 MRI 사진 한 장을 보고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짠 것과 거의 차이가 없는 재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복잡한 혈액 검사 결과를 입력하면 마치 경험 많은 내과 의사처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죠.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하지만 의사를 만나기 전 궁금한 점을 정리하거나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건강한 삶을 꿈꾸는 여러분께 3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단 한 번이라도 최상의 컨디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나쁜 생활 습관을 끊고 몸이 정화되었을 때
뇌가 맑아지고 세상이 흑백에서 총천연색으로 보이는 듯한 놀라운 감각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행복감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느끼는 예민한 감수성으로 되살아납니다. 이 좋은 경험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둘째, 절대로 무리하지 마십시오.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액상과당 음료수를 끊는 것, 술을 줄이는 것, 잠을 조금 더 자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시작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성공이 쌓여 거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건강에 대한 조언을 엄마의 잔소리처럼 여기지 말고 수십 년 뒤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나 자신에 대한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억지로 몸을 쥐어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위대한 결과물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기에 가장 우리의 수명이 유전자에 의해 얼마나 정해져 있고 또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요? 한때 우리는 건강과 장수의 비밀이 대부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선천적 요인이 7할, 후천적 노력이 3할이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해묵은 믿음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고자 합니다. 최신 연구들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의 90%가 유전자가 아닌 우리 자신의 선택과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깊고 흥미로운 지식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가치 있는 통찰을 준다고 느껴지신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이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나누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미래의 지혜를 놓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전자의 힘이 10%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유전자 탓이라며 체념할 필요가 없다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특정 질병에 대한 유전적 소인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삶을 향한 노력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좋지 않은 유전자를 가졌더라도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그 발현을 억제하고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어떤 분이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며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도 관리하며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 몸은 이 모양일까? 그때 한 현명한 의사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그토록 노력하셨기에 지금 그 정도라도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그 노력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에 처해 계셨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노화의 속도나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단 하나의 유전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유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 위에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작용하는 것이죠. 그러니 묵묵히 마치 소가 밭을 갈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건강 비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75세라는 나이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75세까지는 소식하고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는 등 몸을 가볍게 하는 식습관이 건강 장수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75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은 큰 변화를 겪으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건강 전략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75세는 우리 몸이 본격적인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는 오히려 몸을 가볍게 하는 것보다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근육이 급격히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특히 양질의 고기를 충분히 먹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노인 의학 전문가들이 노인이 되면 쇠고기를 많이 씹어라. 그것이 치매를 예방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바뀌면 건강 문제의 답안지도 바뀌는 법입니다. 75세 이후에는 근력 운동과 함께 우리 몸의 근육을 적극적으로 생성하는 아나볼릭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핵심 과제가 됩니다. 이러한 후천적 노력의 중요성은 보통 90대 초중반까지 이어집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100세를 넘어 110세까지 향하는 길은 솔직히 말해 유전자의 영역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110세가 아니라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유전자 앞에서 주눅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90%라는 거대한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100세 시대라는 말을 쉽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이 평균적으로 100세까지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선진국들의 평균 수명 증가 속도는 점차 느려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젊은 세대의 건강 악화로 평균 수명이 줄어드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오려면 의학의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개인 맞춤형 예방치료가 보편화되고 아주 초기 단계부터 질병을 관리하는 시대가 온다면 일부는 더 쉽게 100세에 도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의 건강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제공되는 기내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을에 설탕이 가득 든 콜라나 과일 주스를 받게 됩니다. 물이나 제로 콜라는 특별히 요청해야만 마실 수 있죠. 사실상 건강에 해로운 음료가 기본 선택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환경부터 바꾸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행기라는 좁은 공간에서 굳이 건강하지 않은 식사를 해야 할까요? 과거 1960년대에는 항공사들이 더 좋은 기내식으로 서비스 경쟁을 벌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와 경제 위기, 그리고 9.11 테러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항공사들은 비용 절감에 내몰렸고 기내식의 질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영양 성분은 고사하고 음식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의 기내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는 비단 항공 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식품 회사들이 더 건강하게 만들었더니 소비자들이 외면했다고 말합니다. 가장 자극적이고 건강에 해로운 메뉴가 가장 인기가 많다는 것이죠. 결국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소비자들의 요구와 선택이 바뀌어야 합니다. 병원 식당에서조차 탄수화물 밥에 탄수화물 반찬이 가장 인기 있는 메뉴라는 현실은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건강의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는 강력한 새로운 조력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특히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입니다. 잘만 활용한다면 AI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달 동안 체지방 4kg을 감량하고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식단과 운동 계획을 짜줘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AI는 최신 논문까지 참고하여 거대 영양소의 비율과 운동 프로그램을 제안해줍니다. 물론 AI가 제안한 숫자나 정보는 반드시 다른 경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교차 검증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AI는 종종 숫자를 틀리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의 진정한 강점은 전체적인 계획의 뼈대를 짜고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영어권 자료에만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독일, 러시아,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건강 및 운동 관련 노하우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악기 연습이나 외국어 공부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AI는 훌륭한 보조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AI는 유료 영상 판독에서도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자의 MRI 사진 한 장을 보고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짠 것과 거의 차이가 없는 재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복잡한 혈액 검사 결과를 입력하면 마치 경험 많은 내과 의사처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죠.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하지만 의사를 만나기 전 궁금한 점을 정리하거나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건강한 삶을 꿈꾸는 여러분께 3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단 한 번이라도 최상의 컨디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나쁜 생활 습관을 끊고 몸이 정화되었을 때 내가 맑아지고 세상이 흑백에서 총천연색으로 보이는 듯한 놀라운 감각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행복감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느끼는 예민한 감수성으로 되살아납니다. 이 좋은 경험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둘째, 절대로 무리하지 마십시오.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액상과당 음료수를 끊는 것, 술을 줄이는 것, 잠을 조금 더 자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시작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성공이 쌓여 거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건강에 대한 조언을 엄마의 잔소리처럼 여기지 말고 수십 년 뒤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나 자신에 대한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억지로 몸을 쥐어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위대한 결과물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기에 가장 우리의 수명이 유전자에 의해 얼마나 정해져 있고 또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요? 한때 우리는 건강과 장수의 비밀이 대부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선천적 요인이 7할, 후천적 노력이 3할이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해묵은 믿음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고자 합니다. 최신 연구들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의 90%가 유전자가 아닌 우리 자신의 선택과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깊고 흥미로운 지식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가치 있는 통찰을 준다고 느껴지신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이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나누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미래의 지혜를 놓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전자의 힘이 10%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유전자 탓이라며 체념할 필요가 없다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특정 질병에 대한 유전적 소인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삶을 향한 노력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좋지 않은 유전자를 가졌더라도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그 발현을 억제하고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어떤 분이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며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도 관리하며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 몸은 이 모양일까? 그때 한 현명한 의사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그토록